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경기도 에일님께서 이제 테슬라 구매에 비트코인 활성된 옵션은 진짜일까? 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모델 X에서만 한정돼서 비트코인이 추가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용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돌고 있었던 거를 찾아보니 결론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라고 문구가 보이시죠? 네, 비트코인이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게 이제 또 심지어 한 개가 아니고 몇 군데가 더 구현이 되어져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쭉쭉쭉 내려서 이제 공식 페이지에서도 있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제 앞으로 더욱더 확장이 될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따른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페이지 소스 코드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 추가되었다라는 소문이 그때 당시에 이루었고 23년 1월부터 소스 코드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중단했었을 때 이 코드를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총 3군데 중에 2군데 소스가 마지막 수정 날짜를 본다라고 하면요. 23년 1월 이야기와 근접을 했고요. 수정을 안 하고 방치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한 건에 X 모델에만 한정을 했었고요. 도지도 마찬가지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광고 수입 수량의 옵션에 도지가 추가되었다라는 이야기도 그때 당시에 돌았는데 예, 다각도로 확인을 해보니 확인이 되었다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알리페이도 보이고 애플페이도 보이고 여기에 도지도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죠. 네, 앞으로 다시 한번 코인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인의 가격 추이가 올라간 만큼 테슬라는 구매 욕구 추이를 만족시키고자 해서 또 코인의 부자들을 여기서 또 땡기려고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마케팅 용도로 분명히 그 다음 또 불장이 오면 그렇게 쓸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제 약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우 9거래 일 연속 랠리에서도 잠깐 쉬어가고 있다. 이런 문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나스닥 기술주 중심에 있는 추이가 전반적으로 좀 꺾이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오히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삐끔삐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오히려 체인링크도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체인링크도 한때 20% 넘게 올라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잠깐 뭐 좀 쉼표를 찍을 만한 위치에서 좀 힘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주력으로 좀 괜찮은 모델의 또 상위 또 코인에 좀 집중을 해서 또 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은 내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랬고요. 미래에도 사람이 판단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과거에 뭐 여러 변법을 많이 했던 뭐 전술가나 전략가이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변법의 보기가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 100가지 중에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많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형 조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기후 조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쪽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만한 전략에 살을 더 붙여가지고 하지만 기본의 틀은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질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따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도전을 할 거면 도전하는 마음 부분이 꺾이지 않게끔 계속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날이 왔었을 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에 있는 비교추이를 남하고 비교를 제발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10배를 벌었다더라, 나는 고작 3배를 번 게 중요한 거지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에 있는 계좌가 비교한다고 해서 내 계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모든 자산군을 표현을 했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역대 최대 10년 추이를 보았을 때도 크립토 시장이 당연치하게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다는 건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트코인으로 전략을 가져가든 또는 비트코인을 전략을 가져가든, 그건 어떤 전략을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용이 또 길어졌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래 2마리가 이번에 체인링크를 구매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딨니? 준비를 안 했나? 체인링크가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체인링크가 기존에 있었던 스위프트와에 따른 협업이 21년도, 22년도 때 있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와서 이제 조만간 이 오라클 사용 범주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월 15일부터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반감기 이후에 대비하려고 장비 추가 구입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전략적 좀 매도 물량이지 않느냐라는 언급도 있었지만, 더불어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채굴자의 매도 압력 증가 주요 3가지 원인이라고 해서, 채굴자 포지션의 지수가 보게 되면 1년의 출근량 대비 출금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높은 값은 평소보다 많은 출금을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데, 동시에 많은 공급량을 거래소에 매도할 경우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내용, 상위 10개 채굴자가 유출이 됐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하게 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채굴자들에게 거래소로 평균 유입량을 보았을 때는 이동한 코인의 평균량을 채굴자들이 동시에 많은 공급량을 거래소로 보내 매도할 경우 하락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 근데 아직 극적인 변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파산수가 점차적으로 계속 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인 2-3년 추이를 보았을 때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안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안 나오면 모든 지금 투자 전략이 다 지금 변화를 크게 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도에 있는 그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게끔 가야 되는데, 물가에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러시아권이 지금 가장 걱정이 좀 된다. 그 다음으로 한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또 리플을 인출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2분기 보고서가 또 나와준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6월 30일 기준으로 네트워크 수익이 33% 감소를 했고, 소각대 이더의 달러 가치는 35% 감소했으며, 인플레이션의 평균 213% 감소했고, 일일 평균 활성 주소는 6%대 감소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개인 비트코인 담보현금 대출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11월 20일까지 대출 잔액을 모두 갚아야 된다고 공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9월 10월 요때 가장 안 좋았던 형태였는데, 또 이때 약세로 또
흘러가는 거 아닐지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너 못 갚으면 비트코인 담보로 강제 비트코인 팔아버리겠다라고 코인베이스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 펀드 프리미엄 현물 비트코인과 격차 축소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신탁의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대부분 펀드나 대부분 운용사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괜찮은 쪽인데 아직 현물에 있는 ETF가 안 나와져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갔다. 그래서 그걸만 지금 그쪽에 주식이 올라갔다라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SM엔터에서 간 심전부 관련 코인 업자라고 해서요. 이분이 좀 논란이 많습니다. 네, 보게 되면 이력이 상당한데요. TMTG 주요 3사 대표 언론사에서도 한번 다뤄주기도 했었죠. 네, 상장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LBXC 상장 폐지됐고요. ISDT 상장 폐지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 SM엔터의 MBN 사업 실장인데요. MBN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매일경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다라고 문구를 좀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SM엔터에서 왜 이분을 영입을 했을까? 이렇게 논란도 많은데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게 좀 있고요. 아무튼 이런 쪽에서 나오는 코인들은 건들지 말자.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게리 겐슬러 형이 개인대상 SRP 판매 하위 테스트 관련 검토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위 테스트와 개인 판매에 관해 관련성은 적지만 검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게리 겐슬러가 좀 불편한 입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게리 겐슬러 입장으로만 본다고 하면 아마도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실적을 최대치로 끌집어 올려서 이제 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이 되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있다 보니까 올해 안에 무언가를 다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